그러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그 통조림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통조림인데 따봤더니, 먹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 북극 탐험대 가지고 추운 데가 있었으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사실은 당연한 거죠. 그냥 통조림 안 했어라도 통조림 같은 경우 제품에 따라서 한 6년, 7년. 통조림에서 첫 번째는 살균이잖아요. 균이란 살균. 그럼 살균하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액체예요, 액체.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경우는 얇은 판막에 지나가면서 3초 안에 멸균까지 할 수 있거든요. 딱 지나간 순간에 살균할 수 있잖아요. 열 전달이 효과적으로 되니까, 흘러가 버리니까. 그럼 분말 힘들어요. 겉에 타지만 속에까지 열 전달이 매체가 없잖아요. 열 전달이 자체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잖아요. 그럼 덩어리가 많다. 그럴 때 덩어리를 넣어놓고 이걸 갖다가 살균하면 열 전달이 안 돼서 겉에만 가열되고 속까지 열이 안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열 전달을 위해서 액체를 채운다. 액체를 채우면 결국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물 아니면 기름. 그죠? 그럼 고기 같은 경우는 물 채워놓으면 물 좀 그렇잖아요. 기름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통조림, 과일 통조림에다 기름 채워놓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물을 채워야 되겠죠. 그럼 물을 채우면서 맹물을 넣어놓으면 얘가 간이 안 맞으겠잖아요. 그러면 단게 어울리는 식품이야. 그럼 감미를 맞춰놔야 최소한 맛이 균형을 이루겠죠. 그럼 짠 게 어울린다 그러면 짠 걸 좀 넣어놔서 균형을 어울리겠고. 그럼 제일 나쁜 건 뭐냐 그러면 공기예요. 산소. 산소가 음식의 변질의 주범이잖아요. 산화되고 향기 보관했을 때. 미생물은 없어도 산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공기를 빼줘야 해서 옛날에 탈기를 하고 지금은 아예 질소를 뿌려서 질소로 그냥 산소를 날려버리는.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에 이게 진공도 실험을 하고 그랬어요. 약간 온폭 들어가게. 뜨거우니까 얘가 부피가 늘어나 있죠. 캔을 막아버리면 식으면 이게 딱 압이 걸린다고요. 거꾸로. 감압이 일어난다고요. 식으면서. 근데 감압이 안 됐다 그러면 얘가 불량품인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121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끓이거든요. 그러면 국물에가 영양분 일부가 녹아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분이 녹아 나와서 맛이 더 있는 거죠. 복숭아 통조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액이겠죠. 당을 집어넣어서 달달하면서 복숭아에서 향도 나왔으니까 맛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복숭아보다는 복숭아 국물이 더 맛있지 않나요? 그거? 그런데 그 액체 안에 네. 예를 들어 식품 첨가물도 들어가나요? 식품 첨가물 특별하게 뭘 넣을까요? 넣을 만한 게? 특별한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색소를 넣는다? 그럼 색이 진하고 그게 안 진할 거고, 첨가물 중에서. 그 다음에 향을 넣는다? 아니 그게 원래가 다 고농축으로 스페이스를 채워놨는데 그딴 무슨 향을 넣을 리도 없고. 보존료? 방부제라고 하는 거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불법에 걸려요 바로. 왜냐하면 레토르트를 한 이유가 뭔데? 121도 이상 가해서 멸균을 해버리는 게 의미가 있지. 뭐 보존료 넣을 리도 없고. 또 첨가물 뭐? 특별하게 넣을 만한, 아까 간을 맞추기 위해 서로 당도를 맞춘다, 염도를 맞춘다. 뭐 그건 몰라도. 그나마 첨가물 넣는다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참치캔 중에서 그 뭐죠? 매운맛, 고추맛. 그러니까 그거 뭐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겠네요? 아깝죠. 왜 버려 그걸. 그게 다 끓여서 나온 진액, 진국이구만. 식품회사에서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문제가 없을 만한 기간으로 해놓은 게 유통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잖아요.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 그게 뭐 한 달, 두 달 가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통기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통기간을 잡을 때 아니 10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가 문제가 돼야 돼요. 10,000개 중에 하나가 담아도 유태로워요. 또 10만 개, 100만 개도 해도 사실 1000만 개, 1억 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기간을 잡는다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죠, 이걸 갖다가. 그러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그 통조림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통조림인데 따봤더니, 먹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 북극 탐험대 가지고 추운 데가 있었으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사실은 당연한 거죠. 그냥 통조림 안 했어라도 통조림 같은 경우 제품에 따라서 한 6년, 7년. 그리고 이제 지방이 많다 그러면 지방이 그나마 괜찮은 게 아까 탈기를 해버렸잖아요. 꽉 채워버렸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산화가 못 일어나요. 공기가 있어야, 산소가 있어야지 산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완전 탈기된 조건이라기 때문에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생물에 의한 손상은 제로. 절대 있을 수가 없음. 멸균돼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노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탄수화물은 변화가 잘 안 일어남. 단백질도 안 일어남. 지방, 불포화 지방이 있을 때 산패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걔도 탈기가 돼 있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일어남. 그래서 기호성, 맛이 좀 뭔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지 실제로 성분상에서 그렇게 나쁜 성분이 생길 확률이 별로 없죠. 그래서 맛을 봤는데 맛이 말짱한데 그 정도면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급해 먹었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끓여도 실제로 걔가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비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맥주가 이미 100도씨까지 끓이면서 열을 뺏어가잖아요. 엄청나게 열을 뺏어가잖아요. 속의 온도는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죠. 우리 고기 스테이크에다 열을 열심히 가해봐야 중심 온도 60도 넘기기 힘들잖아요. 겉이 탈 정도까지 가열을 해야지 속에 두꺼우면 가열이 되지. 그렇게까지 높은 온도로 안 올라간다 이거죠. 그게 없을 때 따로 걔만 가열했을 때 올라가는 거고, 물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막강한 열 전달 매체, 열 흡수 매체라서 걔가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된다.